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유산 상속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86%가 올 상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금품 수수와 청탁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도달을 코앞에 둔 상태입니다.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을 송주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상승하면서 199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먼저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7.08포인트 오른 1999.07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우려보다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며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1,319억 원 내다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80억 원, 60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이 3.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증권과 전기가스업, 기계 등도 올랐습니다. LG화학의 어닝쇼크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여오던 화학업종도 모처럼 1.76%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이 3.97% 떨어진 것을 비롯해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통신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3.69% 오른 가운데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LG화학이 3.16% 뛰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도 각각 1.77%, 1.58% 올랐고 삼성전자는 1.44% 오르며 엿새째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는 2% 넘게 떨어졌고 삼성생명과 현대차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6.65포인트 오르며 485.54로 마감했습니다. 예,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등 이른바 전차 군단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됐는데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건설과 화학업종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차 군단과의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송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증시에서 건설업이 3.4%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증권과 화학 등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이 대거 올랐습니다. 두산건설이 13.52% 급등한 것을 비롯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업종 대표주들이 4% 넘게 올랐습니다. LG화학의 1사분기 어닝쇼크로 폭락했던 화학업종의 주요 종목들도 오늘 대거 반등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IT와 자동차 주가가 크게 오르며 쏠림 현상이 과도해지자 건설과 화학업종 등 소외주들로 관심이 옮겨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운수장비 업종이 7.26% 오르고 전기전자가 5% 넘게 오른 데 비해 화학과 건설업종은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반등을 전제로 했을 때 이들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투자 전략인 셈인데요. 오늘 크게 오른 건설 화학업종에 대한 투자 전망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효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건설업종은 올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프로젝트 등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수주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엔 글로벌 석유화학업체의 발주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중동 대형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건설업종의 주가가 크게 꺾였었는데요.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 규모가 1,300억 달러를 넘게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해외발 성장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모멘텀이 현재까지 확연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건설업체의 주가 수익 비율이 비싼 수준으로 유지될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추세는 뚜렷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2분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25.5% 증가하는 등 전방산업 생산 수치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 화학업체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우호적인 환경으로 나아지고 있어
있어서 국내 화학업체들의 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중동업체들이 대규모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수출 증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선종고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던 하이마트가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재개 첫날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네, 하이마트는 거래가 정지된 지난 16일보다 오히려 0.68% 하락한 58,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주가가 9%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이마트의 주가 하락은 이미 시장에서 예견됐던 얘기들이었는데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하이마트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4%, 41.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이마트의 주가가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새 주인을 찾아서 영업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이 부진한 상태라면 이미 진행하던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하이마트가 유통업계에서 지배력이 있는 롯데나 신세계에 인수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요. 만일 이들이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경영 상태가 오히려 더 회복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관련 소식 성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오늘 오전 베이징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회담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7년간 준비를 했고 2010년부터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 가공 지역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개성공단 등을 역외 가공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측은 한중 FTA 체결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유입돼 농업 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유산 상속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오전 출국하면서 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과의 소송과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저번에 사적인 문제로 개인 감정을 좀 드러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소송 문제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삼성그룹을 키우는 데만 전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세계적으로 다 불경기지만 특히 유럽이 문제가 많아서 그 상황을 직접 보고 들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86%가 올 상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 지난 4월에 7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5.7%가 올 상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83.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채용 시기는 상시 채용이 25.6%로 가장 많았고 4월 25.5%, 5월 11.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채용 인원은 1명에서 3명이 48.8%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3명에서 5명 19.2%, 10명 이상 10.6% 등의 순이었습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금품수수와 청탁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측에서 돈을 받았는지와 서울시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아니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전 차관은 모든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답한 뒤 대검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차관은 자금 세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유가에도 교통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양부가 지난해 주요 도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은 12,890대로 집계돼 전년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량 조사가 시작된 195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하루 교통량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 당시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교통량이 1.6%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전체 교통량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68.1%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 내수 경제가 활성화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 가능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 수출이 중간재와 자본재에 편중됐기 때문으로 지난해 현재 중국 수출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수출품 중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수 소비재 비중은 10%에 그쳤고 90%는 제3국 수출을 위한 중간재나 국내 고정투자용 자본재가 차지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고급 수입차들과 경쟁할 최첨단 럭셔리 대형 세단 K9을 출시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차명 K9에서 숫자 9는 최상의 라인업을 의미하며 기아차의 플래그십 차종으로 K5, K7에 이은 캐리 시리즈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9은 3.3 및 3.8 GDI 가솔린 엔진과 8단 후륜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동급 최고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3.3 엔진은 최고 출력 300마력에 연비는 리터당 10.7km, 3.8 엔진은 최고 출력 334마력, 연비 리터당 10.3km로 수입차를 뛰어넘는 성능과 경제성을 갖췄습니다. 최첨단 편의 기능들도 눈에 띕니다. K9은 주행 중 사각지대 장애물을 감지해 알려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량 전면 유리를 통해 다양한 주행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행 조건에 따라 빔의 각도와 패턴이 변화하는 어댑티드 풀 LED 헤드램프 등을 국내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고객들을 위해서는 엔진, 변속기 등의 동력 개통뿐만 아니라 일반 계통의 부품에도 5년 12만 킬로미터의 무상 보증을 적용하고 8년간 총 8회의 무상 점검을 제공합니다. 또 K9 멤버십 고객에게는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등 프리미엄 제품에 걸맞은 마케팅을 펼칠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올해 국내에서 18,000여 대를 판매하고 내년에는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총 2만 5천 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K9의 판매 가격은 3.3 모델은 5,290만 원에서 6,400만 원이며 3.8 모델은 6,340만 원에서 8,640만 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광공업 생산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 지표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어제 기업 투자와 일자리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경제부의 서민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네, 정부는 어제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열고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세가 뚜렷했지만 이후 우리 경제가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타개할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가 민간 경제 주체들의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백화점식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새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용어가 좀 낯섭니다.
네, 좀 낯설죠?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이 없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면 2, 3억 원 내에 소규모 자금을 쉽게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달 신생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잡스법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막 사업을 시작하는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이나 투자 중개처럼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을 이용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정부는 사기성 투자 모집을 막기 위해서 모집 금액을 10억 원 이하 또는 자본금의 20배 이하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 밖에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자 유치 부분입니다. 정부는 경기도 화성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 조성 부지를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는 7년, 지방세는 15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자 유치가 촉진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례 제도도 도입됩니다. 종전에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만 개발이 가능했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이 같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서 세제 지원 대상인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백신을 새롭게 추가하고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공동 AS 지원센터도 설립됩니다. 침체된 내수의 군부를 떼기 위해서 공공 부분의 투자도 늘릴 계획인데요. 민간 투자 사업 진행은 올해 계획보다 6천억가량 확대되고 공공기관 투자도 에너지와 SOC 분야를 중심으로 3천억가량 늘릴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는 일자리 분야 대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 금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할 때 고용 창출 실적을 따지고 금리와 보증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자금의 경우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13개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게 대출금리를 0.2%포인트씩 일괄적으로 깎아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서 금리 인하 수준을 달리하게 됩니다. 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겐 그만큼 금리를 더욱 싸게 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정부는 보건복지, 보육, 사회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전시행사 대행업이나 노인 장기 요양시설 운영업 등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과학기술계열 정부 출연 연구소에 총액 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신규 채용을 확대합니다. 최근 고용률이 하락하는 30대와 영세 자영업 진출이 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지원을 위해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도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을 기존의 피크 임금 대비 50% 이상 감액에서 30에서 40% 이상 감액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의 서민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 KB금융지주 임직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제 용인 에버랜드에서 알로이쇼 초등학교 학생 600여 명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KB스타즈 농구단 마스코트의 비보이 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퀴즈 및 레크레이션, 어린이 장기자랑과 합창 등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2007년부터 매년 5월 초 이 행사를 이어와 올해로 6번째를 맞았습니다. 어 회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푸르고 울창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의 통신 기술이 해외 시장에 진출합니다. SK텔레콤은 세계 2위 통신 장비 업체인 노키아 지멘스와 손잡고 롱텀 에볼루션 및 3G 통신망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술인 스마트 푸시 솔루션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SK텔레콤은 솔루션 및 기반 기술 제공을 담당하고 노키아 지멘스는 해외 판매를 맡게 됐습니다.
KT는 기업들이 직접 원하는 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유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클라우드 매니지드는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에서부터 모니터링, 보안 장애 처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KT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유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시스템을 설정하고 최적화해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가 다이내믹 비즈니스 세단인 A6 3.0 가솔린과 디젤 모델에 편의 사용과 첨단 시스템을 강화한 업그레이드 모델을 추가로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모델은 지난 8월 국내에 출시된 7세대 아우디 A6보다 한 단계 높은 사양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시장을 확장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판매 가격은 모델에 따라 7,210만 원에서 8,420만 원까지입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